자, 이어서 이제 다음 단계는 방위각 계산을 시작해 보도록 합시다. 측선에 대한 방위각 계산은 지금 요 문제잖아요. 요 문제인데 일반적으로 공식에 의해서도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만 가급적이면 여러분들 방위각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림을 그려서 도회적 방법으로 해결해 보는 게 가장 좋습니다. 우선 앞서 예제 1번을 풀 때 설명을 드렸지만 지금 1번 측정과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장시간을 얘기하다 보니까 목이 자꾸 잠겨요. 지금 요 1번 측정과 그 다음에 Q 측정은 이미 우리가 기지점으로 나라에서 정리해 놓은 기준점들이에요. 이 기준점 간에 기준 방위각이 이렇게 재워져 있다고 아지무스는 8도 30분이라 정해져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의미하느냐 아까 설명드렸지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이 1번과 Q 측선의 측선 1과 Q 측선에 대한 방위각 세타라고 할게요. 편하게 세타 1번 Q의 측선은 지금 8도 30분으로 주어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요 얘기인즉슨 여기가 진북으로부터 그림이 태블릿이 읽지 않아 갖고 참 어렵다. 다시 지우고 이렇게 이 방향으로 진북으로부터 이 측선까지 이르는 각이 8도 30분이라는 걸 의미합니다. 요 각이 8도 30분이요. 이 각에 의미하는 게 방위각 8도 30분이라는 걸 의미하고 있다. 자, 이제 1, 2번 측선부터 이렇게 순차적으로 우리가 1번부터 2번에 또 장비 세워서 아까 본 것처럼 1번에서부터 2번 지점까지 반사경 세워놓고 거리 측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1번에서 6번 시준에서 또 거리 측정을 했고 그 사이에 또 교각을 측정을 했죠. 교각 측정한 값이 있고 다음에 장비 또 옮겨서 2번에다가 장비를 거치해 놓고 1번 시준하면서 각도에 0 세팅해 놓고 이렇게 우회각으로 3번 시준하면서 131도 35분 00초 측정한 각이다 라는 겁니다. 근데 조심해야 될 거는 여기 있는 각들은 지금 측정한 각의 오차가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각이기 때문에 앞서 계산했던 보정된 보정각을 사용해야 된다는 거 꼭 주의하도록 하세요. 자, 펜 색깔을 펜으로 바꾸고 자 이제 기준은 어디서나 북쪽은 요 방향이면 어디서나 다 모든 점에서 북쪽도 다 똑같겠죠. 여기서도 북쪽은 이렇게 그렇죠? 여기서도 북쪽은 이렇게 동일한 방향일 겁니다. 여기서 약간 편향돼서 자 측선에 대한 방위각을 계산한다라기는 이 진북 방향으로부터 그 측선까지 이르는 각을 의미한다 그랬잖아요. 그쵸? 자 지금 이 문제 같은 경우는 1, 2번 측선에 대한 방위각이라는 건 1번을 기준으로 진북으로부터 그 측정까지 이루어진 각이죠. 측선까지 이르는 우회각을 이 방위각이란다 그랬죠. 이거 각은 얼마가 됩니까? 그죠? 요만큼의 각의 크기가 얼마가 돼 있어요? 요만큼의 각의 크기가 97도 50분 00초라고 되어 있죠. 거기에 요 측선에 이르는 요만큼의 크기에 대한 방위각 크기는요 8도 30분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따라서 측선 A 1, 2번 1, 2번 측선에 대한 방위각 세타 1, 2번은 얼마가 돼요? 8도 30분 더하기
60 아니죠. 97도죠. 더하기 97도 50분 00초가 됩니다. 그렇죠? 따라서 계산해 보면 106도 20분 00초 조가 됩니다. 자, 2, 3번 측선에 대한 방위각을 다음에 계산해야 되겠죠. 2, 3번. 2, 3번도 북쪽은 어디서나 똑같으니까 2번 측점에서 북쪽을 그려보면 이렇게 진북으로 되어 있겠죠. 자, 2, 3번 측선에 대한 방위각은 이렇게 계산하는 게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세타 2, 3번 측선에 대한 방위각입니다. 이 각은 어떻게 계산하느냐? 뭐 앞서 프린트물 여러분들 방위각 계산하는 게 6페이지에 있었네요. 어느 측선에 대한 방위각은 하나 앞 측선에 대한 방위각, 즉 요 어느 측선이라 얘기하는 건 세타 2, 3번 2, 3번 측선에 대한 방위각인 거고, 하나 앞 측선은 세타 1, 2번 앞서 구해놨죠. 1, 2번 측선에 대한 방위각 구해놓은 거, 여기에다가 더하기를 180도 하고 어쩔 때는 플러스 해주고 교각을 어쩔 때는 마이너스를 해준다. 이런 공식적인 부분들로 알지 마시고요. 그림을 한번 그려보자는 거예요. 이걸 연습을 많이 부단히 해놔야지 여러분들이 방위각 계산할 때 어떤 케이스의 문제가 나오더라도 그림으로, 즉 도해적으로 해결해 볼 수 있다라는 거 반드시 명심하기 바랍니다. 자, 잉크색을 이번엔 바꿔서 파란색으로 한번 해볼게요. 자, 방위각 계산할 때 도해적으로 풀어보는 방법. 앞측선의 연장선을 그려봅니다. 연장선. 지금 요게 1, 2번 측선이죠. 이렇게 1, 2번 측선 연장선을 쭉 그려보고요. 자, 그 다음에 앞서 구했던 게 뭐였어요? 이만큼이 세타 1, 2번이었죠. 세타 1, 2번 측선에 대한 방위각이었고요. 거기에다가 180도 이렇게 180도가 나올 거고요. 그렇죠? 또 그러네. 다음 180도 더하기 교각이죠. 교각 131도 31분 35분이 아니죠? 얼마예요? 고정된 각인 131도 34분 30초로 써야죠. 이 각이 아니죠. 여기까지죠. 교각을 더하면. 자, 구하고자 한 건 여기 세타 2, 3번 측선에 대한 방위각은 2, 3번 측선의 방위각 세타 23은 요렇게 빨간색으로 그려져 있는 거 문만이 필요하죠. 그럼 뭐만 없으면 돼요? 그쵸? 여기서 이루어진 각의 전체적인 각이 방위각은 360도가 넘을 수 없다 그랬잖아요. 360도 오버가 돼 있죠? 이걸 싹 지우면 얼마가 나와요? 요것만 남죠. 지금 굵게 표시하는 요 선만 남죠. 요 각도만 남으니까 뭐예요? 구하고자 하는 세타 2, 3번이 되죠. 즉 제가 지금 이렇게 그림으로 풀어온 거를 다시 글씨로 한번 써볼게요. 세타 2, 이게 왜 나오나? 단대로 써야 되겠습니다. 세타 23번 2, 3번 측선에 대한 방위각은 앞측선에 대한 방위각 세타 1, 2죠. 106도 20분 00초에다가 더하기 뭐 했어요? 180도 더하기 보정된 교각 계산에 더했죠. 131도 34분 30초를 더하면 얼마가 나와요? 360도가 넘겠죠. 근데 굳이 여기에다가 뒤에다가 360도를 써주지 않아도 되긴 합니다. 안 해도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계산한 방위각이 360도를 포함시키면 안 되겠죠. 방위각을 360도로 오버되는 건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 그걸 적는 친구들은 제대로 공부한 게 아니다 라는 걸 의미합니다. 자, 이걸 계산하면 57도 54분 30초가 나옵니다. 그렇죠?
간단합니다. 자, 두 번째 또 한번 봅시다. 3, 4번 측선에 대한 방위각을 계산하고 싶어 이번에도. 자, 이 측선에서도 진북은 동일한 방향으로 이렇게 이루어지겠죠. 앞서 뭐라고 그랬어요? 앞측선의 연장선을 그리고 이렇게 재면은 뭐가, 아이고, 이렇게 그리면 뭐가 나와요? 세타 2, 3번 측선에 대한 방위각이었죠. 세타 23번.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방위각은요 3, 4번 측선이라면요 진북을 기준으로 그 측선까지 이르는 3, 4번 측선까지 이르는 우회각이죠.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거는 요 놈인 겁니다. 그쵸? 그럼 어떻게 해요? 앞측선에 대한 방위각인 세타 2, 3번에다가 180도를 더하고 또 뭐 더해줘요? 그쵸? 요 각 더해주면 되죠. 교각 측정한 거. 이 각 쓰면 안 되고요. 고정된 각 34도, 아니 34분 30초짜리 써야 되겠죠? 97도. 이런 식으로 그림으로 도회적으로 방위각을 풀어보는 게 가장 좋습니다. 물론 폐압 트래버스 같은 경우는 이렇게 간단하게 공식상으로 계산이 되고 지금처럼 내각을 우회한 각을 측정하는 경우에는 일반적 공식을 사용해도 돼요. 앞측선에 대한 방위각 더하기 180도 더하기 교각 해서 30도 오버되는 거 있으면 30도 오버되는 것만큼만 빼주면 단순히 공식에 의해서 계산이 됩니다만 이렇게 도회적으로 풀는 법을 학습하지 않으면 그림으로 이렇게 해결해서 방법을 해결하지 않으면 결합 트래버스 같은 케이스에서 여러분들이 공식으로 해결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또 교각도 바깥쪽으로 갑자기 측정한 외곽으로 측정한 경우나 교각을 좌회각으로 측정한 경우나 이런 경우도 공식으로 해결해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공식으로만 외우려 하지 마시고요. 꼭 반드시 그림으로 좀 풀어보도록 하세요. 자, 이상으로 방위각 계산하는 기본적인 원리를 도회적으로 한 거를 뭐 마치도록 하고요. 계산해 보면 다 한 것 같이 방위각을 계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제일 첫 번째 어떻게 했어요? 8도 30분에다가 97도 50분 00초를 더하면 106도 20분 00초가 나오고요. 2, 3번 측선에 대한 방위각은 이렇게 앞서 계산해 봤죠? 다음에 3, 4번 4, 5번 5, 6번 6, 1번 또 마지막까지는 1, 2번 측선은 처음에 한 거랑 똑같아야 되는데 같은지 안 같은지를 다시 점검하는 차원에서 계산해 보면 1번, 2번 측선을 계산한 거와 마지막 계산한 게 서로 같다라는 거 네, 확인해 볼 수도 있겠죠. 점검이 가능합니다. 잠깐 적을 수 있도록 시간을 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이렇게 일일이 지금 발표 자료 안에다가 다시 타이핑을 하고 이것들 넣어야지 일일이 쓰다 보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아서 이렇게 정리하다 보니까 오늘 발표 이 PPT를 만드는데 시간이 좀 많이 소요가 되었어요. 이후에도 계속 이런 식으로 설명을 잠깐 드리고 이 내용들을 열거 해드리면 여러분들이 다시 필기 노트 수업 노트에다가 적을 수 있게끔 잠깐의 시간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자, 다 적었죠? 다음은 이제 방위각이 계산됐으니까 위거와 경거를 계산해야 되겠죠. 아까서 설명드렸지만 위거는 측선의 길이 곱하기 코사인 알파. 위거는 측선의 길이 곱하기 코사인 알파에 의해서 계산할 수 있고, 경거는요 측선의 길이 곱하기 사인 방위각에 의해서 계산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 2번 측선부터 해서 위거와 경거를 각자 계산을 해보면 제일 첫 번째 어떻게 돼요? 405.24 곱하기 코사인 앞서 계산했던 방위가 106도 20분 00초였죠. 계산해보면 마이너스 113.96이 나온다. 경고도 마찬가지고요. 405.24 곱하기 사인 106도 20분 00초 계산하면 388.89가 나옵니다. 9m가 나온다. 이런 식으로 전체를 계산하면 됩니다. 자, 계산한 값 지운다고 놀라지 마세요. 다 기록을 해놔서 그걸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깨끗하게. 자, 첫 번째 측선에 대한 위거와 경거 값이고요. 두 번째도 마찬가지입니다. 각 2, 3번 측선에 대한 길이 곱하기 코사인 앞서 구했던 방위각 이렇게 계산해서 집어넣으면 다음과 같이 나오고요. 3, 4번 측선도 마찬가지, 4, 5번도, 5, 6번도, 6, 1번 측선 길이 값이 이렇게 각각의 위거와 경거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자, 또 작성할 시간 잠깐 드릴게요. 자, 다 적었겠죠? 위거와 경거 계산한 결과가 다음과 같고, 자, 폐합 트래버스잖아요. 그죠? 이 위거와 경거 계산한 결과들을 다 더해보면, 제 시작한 점에서부터 다시 또 끝나는 점이 같은 동일한 지점이기 때문에, 위거와 경거에 대한 총합이 제로가 나와야 돼요. 근데 더해보면 다음과 같이 나옵니다. 그쵸? 얘는 17cm가 모자르네요. 마이너스 0.17m가 나오고 있고, 얘는 플러스 22cm가 오버되어 있네요. 그죠? 이런 경우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위거상에 발생되어 있는 오차니까 이거를 뭐라고 써요? 위거 오차라고 한다. 그래서 이니셜로는 델타 L, 그 다음에 요거는 말 그대로 경거 오차라고 한다. 경고 오차는 델타 D로서 표현이 됩니다. 자, 위거 오차와 경고 오차가 나왔으니까 우리가 또 다음 단계에서 구할 수 있는 게 있죠. 그죠? 이 폐합 트래버스가 얼마나 잘 이루어졌는지, 오차의 크기가 비분을 시켜도 되는지 그런 것들을 체크해 보기 위한 폐합 비계산 단계를 들어가야 됩니다. 다시 부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자, 1번 점이 여기 있어요. 그죠? 지금 위거 값은 이제 2번 점까지 밑으로 113m가 내려갔다는 얘기고요.
그죠? 그 다음에 동쪽으로는 388.89m만큼 갔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202번 점이 있다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2번을 기준으로 얘는 또 이번에 북쪽으로 178.83m만큼 올라갔대요. 178.83m. 좀 더 올라갔겠죠? 그 다음에 동쪽으로는 얘보다는 많이 안 가서 285.17m만큼 갔대요. 요쯤에 한 3번이 있는 거죠. 그죠? 3번을 기준으로 또 북쪽으로 이번에는 295.82m만큼 올라갔대요. 많이 올라갔겠죠? 올라가고 다음에는 이번에 마이너스네요. 동서방향으로 이루어져 있는 경거 크기에서 음수값이니까 서쪽으로 간다는 얘기죠. 130.4.92m 이만큼 가서 어딘가에 4번이 있다는 얘기죠. 그죠? 또 그 다음에 이번엔 내려오네요. 164.몇 m 내려오고 또 그 다음에 서쪽을 135점 얼마 가니까 이만큼에 또 위치하고 있고 이번에는 13m만큼 조금 내려오고 그 다음에 서쪽으로 251m만큼 가니까 많이 가네요. 이렇게 해서 이루어져 있다는 거죠. 이게 5번 점, 6번 점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그려보면 이런 형태의 폐합 트래버스가 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 문제는 요 1번 점에서 발생되는 거죠. 시작했던 시작점에서 딱 끝나서 계산해서 딱 제대로 1번 시작되는 1번 점에 딱 끝나야 되는데 뭐가 된 거예요? 위쪽 위거 방향으로 17cm가 모자르니까 요만큼이 어딘가에 떨어져 있는 거고 점이요. 그죠? 그 다음 경거 방향으로는 플러스 22cm 오버됐다는 거죠. 22cm 17cm 모자르는 거네요. 요만큼 밑으로 떨어져 있는 거고 22cm 오른쪽으로 가 있다는 거죠. 이 지점에서 끝났다는 거예요. 즉 위거 방향에 대한 오차인 델타 L이 발생이 된 거고 경거 방향에 대한 오차 델타 D가 발생이 된 거죠. 그죠? 이만큼의 위치가 발생이 된 거예요. 이게 1번 점인데 여기서 지금 측량이 끝난 거죠. 이만큼의 오차가 크게 발생이 된 거예요. 이 오차가 우리가 뭐라고 한다? 폐합 오차라고 한다고 그랬습니다. 자, 다음 단계에서 그래서 폐합 오차를 계산한다 그러면 아주 간단하죠. 폐합 오차는 경고 오차의 제곱과 위거 오차의 제곱의 합의 제곱권을 구하면 된다. 그래서 간단하게 계산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폐합 B는요. 이렇게 계산된 폐합 오차 크기 있죠. 지금 28cm 정도 났네요. 28cm를 전체 측선의 길이의 총합은 앞에 여러분들 프린터물 7페이지에 보시면 1769.76m라고 정해져 있죠. 요거 그대로 쓰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계산해 보니까 6321분의 1 정도가 되더라 라는 거죠. 그래서 앞에 봤을 때 프린트물 6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이 값을 좀 알아놓고 합시다. 6321 폐합비가 허용되는 범위가 뭐냐? 그래서 장애물이 적은 평탄한 장소 또는 시가지 같은 경우에는 5,000분의 1에서 4,000분의 1 사이면 된다. 요 지역에서 한 건데 요 정도 폐합비가 나왔다 그러면 통과죠. 그러면 오차 배분하라는 얘기고요. 험준한 산이나 장애물이 많고 측량이 어려운 지역이다. 1000분의 1이다. 요것도 통과되는 거고요. 급경사가 없는 보통된 지역이나 토지 측량, 노선 측량 등 정확도가 많이 확보되어야 하는 지역이다. 그러면 3000분의 1에서 5000분의 1 사이여야 된다. 이런 경우는 아주 정확해야 되니까 요 경우에 해당되는 지역이었다 그러면 6321분의 1 정도 나왔으니까 여기서는 조정이 안 되죠. 다시 재측량을 해야 한다는 기준이 나오는 거죠. 자, 다음은 이 이제 위거 오차와 경고 오차를 폐합비를 계산했는데 허용하는 범위에 들어왔다라고 가정한 상태에서 위거 오차와 경고 오차를 조정해주는 단계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에서 보셨지만 컴퍼스 법칙으로 조정하라고 그랬어요. 컴퍼스 법칙. 컴퍼스 법칙은 위거 오차와 경고 오차를 각각 어떻게 비율을 정해서 배분을 해줬어요? 그쵸? 전체 측선에 대한 길이의 총합분에 해당되는 측선에 대한 길이의 비율로 수정해줬습니다. 잠깐만요.
애니메이션 노는 효과가 잘못됐네. 자, 그냥 뭐 어차피 다 진행할 거니까 여러분들 작성하면서 듣도록 하세요. 지금 오차의 크기가 위거 방향으로는 17cm가 모자랐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반대 부호만큼 더해줘야 되겠죠. 위거 값들에다. 자, 그래서 양의 부호로 갖게 되는 거고요. 경거는 22cm가 남았어요. 0.22m가 남아서 0.22m 곱하기 마이너스 부호를 취했죠. 빼줘야 되죠. 남아 돌았으니까 빼줘야 되겠죠. 자, 오차에 대한 배분입니다. 전체 측선에 대한 길이 1769.76의 분의 1, 2번 측선에 대한 길이의 비율. 그 다음 2, 3번에다 배정해줘야 될 비율에 대한 오차의 크기들은 2, 3번 측선의 길이만큼. 얘는 3, 4번, 4, 5번, 5, 6번. 그 다음에 6, 1번은 이렇게 배분이 되겠죠. 그래서 계산을 각자 계산해 보면 유효숫자 같은 경우는 일단 문제에서 뭐 소수점 몇 자짜리까지 구하라는 얘기는 없었으니까 문제에서 주어져 있는 가장 길이면 길이, 각도면 각도의 최소 단위를 적용하면 됩니다. 지금 현재 이 예제 1번에 사용됐던 이 폐압 트래버스의 길이에서는 센티미터까지 정확도가 제시가 되어 있어요. 1, 2번 측선은 405.24m. 그래서 소수점 두째 자리까지 반올림해서 계산하면 되니까요. 다음과 같이 계산량들을 계산하면 됩니다. 그래서 비율을 고려해서 각각의 경고 오차와 위고 오차들을 배분했던 크기들이 다음과 같이 계산이 되고요. 이 계산된 위거 조종량과 경고의 조종량의 크기들을 다 더한 경우가 앞서 발생됐던 위거 오차와 경고 오차의 크기만큼 똑같이 나와야 되는데요. 이 문제의 경우에는 22cm의 반대부호인 마이너스 22cm, 마이너스 0.22m만큼 나왔어요. 근데 문제는 위거의 크기들을 조종량들을 계산했더니 다 더했더니 16cm 정도가 나왔대요. 아까는 17cm였는데, 그죠? 1cm가 모자르죠. 이런 경우는 각각에 대한 조정해주는 조정의 크기가 같았어요? 틀렸어요? 그쵸? 조정량이 각각 달랐죠. 그런 경우는 앞서 설명드렸던 요 내용이죠. 조정량 값이 모두 다르다. 조정량 값이 모두 다르면 조정량이 가장 큰 측선에서 남아도는 놈을 모자르면 더해주거나 남아돌면 빼주란 얘기죠. 즉 요 해당되는 측선에서는 남아 돌았으니까 지금 남아 도는 크기 모자 이제 1cm만큼 남아 돌으니까 어디를 갖고 놀아요? 보정량이 가장 큰 놈. 컴퍼스 법칙에서 보정량이 가장 크다는 건 해당 측선의 길이가 가장 길 거를 의미하겠죠. 그래서 1, 2번 측선의 해당 측선의 길이 중에서 가장 길지요. 그래서 이 값을 어떻게 해줘요? 모자라는 만큼 늘려줘야죠. 0.0으로 강제 조정입니다. 그래서 이 값을 지금 보시는 것처럼 0.17로 다시 수정해주는 이런 강제 조정의 과정을 거치는 걸 의미합니다. 다음은 합 이거와 합 경거를 계산하는 방법이에요. 이제 위거와 경거 값들을 다 계산을 했고 위거 오차와 경고 오차도 계산을 했고 거기에 대한 조정량을 각각 해당하는 법칙에 의해 조정량을 계산해서 조정량을 했을 때 조정된 위거와 조정된 경거 값을 계산할 수 있을 겁니다. 이제 요거는 깔끔하게 오차가 없게끔 깔끔하게 계산되어 있는 값이니까 앞서 그린 것처럼 1번 측점에서 종점이 들어가 있으면 시점이 들어가 있으면 종점도 여기 딱 맞아 떨어진 상태가 되겠죠. 그죠? 자, 합 위거랑 합 경거라는 것은 이 값을 계속 누적한다는 얘기예요. 1번에서 2번 갈 때 아까 뭐 113.91m 갔다. 그 다음에는 2번에 3번 갈 때는 1번을 기준으로 얼마만큼 갔느냐. 그 값들을 정한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경고 계산 방법 한번 하나씩 훑어볼게요. 제일 최초 측선의 합 위거 또는 합 경거는 조정된 위거 또는 조정된 경거와 같다. 그죠? 뭐예요? 제일 첫 측선인 1, 2번 측선에 대한 합 위거와 합 경거는 조정된 위거와 조정된 경거와 같다는 거죠. 그죠? 자, 두 번째, 임의 측선에 대한 합 위거 또는 합 경거는 전 측선에 대한 합 위거 또는 합 경거와 임의 측선에 대한 조정 위거 또는 조정 경거의 합이다. 뭐예요? 얘들 그냥 내려와라 라는 거지. 내려와, 얼른 따라 내려와 하고 그 다음에 더하기 뭐 하라는 얘기예요? 그 조정된 위거랑 조정된 경거를 각각 더해 주라는 거죠. 여기다가
안 보일까봐 지우개로 지우겠습니다. 구분하기 쉽게 약간 정도 다른 색으로 한번 뭘로 할까요? 보라색. 보라색 좋다. 그지? 옛날에 나 어렸을 때 강수지의 보랏빛 향기 상당히 좋아했었어요. 보라색으로 합시다. 자, 다음에 어떻게 해요? 3, 4번 측선에 대한 합의과 합경거는 또 여기서 계산한 합의과 합경거 값을 여기다 적어주면 되죠. 그대로 내려오고 또 그 다음에 더하기 조정된 위거값 그대로 점프해서 들어가면 되겠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합경거 그대로 내려오고 더하기 조정된 경거값 갖다가 더해주면 되겠죠. 그렇죠? 아주 간단하죠? 자, 계속해서 이런 일련의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지금 여러분들 동영상 들으면서는 스톱 같은 거 가능하죠. 일시정지나 이런 거 가능하니까 보시면서 체크해도 되고 아니면 한번 싹 들은 다음에 아 이런 흐름을 갖는구나 하고 트래버스에 대한 조정 실습 단계인데 지금 조정 계산 실습하는 단계인데요. 여러분들 이 계산 실습 과정 이런 식으로 전개가 되는구나 하고 익히신 다음에 실질적으로 한번 옆으로 연필로 풀수업 노트에 적어 놓고 다시 한번 이렇게 직접 나중에 시간에서 한번 계산해 보는 것도 하나의 노하우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당연히 계산됐을 때 제일 마지막에 시작된 점으로 와야 되니까 0m가 나와야 되는지 이 부분을 체크하고 이게 안 되어 있을 경우는 여러분들이 계산 과정에서 뭔가 오류가 있다라는 걸 의미하게 되니까요. 꼭 반드시 체크해 보도록 하세요. 자, 다음은 이제 배면적 계산하기 위해서 다음 단계인 배횡거를 계산하는 방법인데요. 어렵진 않습니다만 여러분들 또 설명드린 것처럼 잘 익히면 쉽게 기계식적으로 컴퓨터적으로 계산이 가능하니까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라요. 최초 측선에 대한 배횡거는 해당되는 측선의 조정 경거랑 같다. 그죠? 그 다음에 임의 측선에 대한 배횡거 값은 전 측선에서 계산한 배횡거와 전 측선의 경거와 임의 측선에 대한 경거의 합이다. 그 다음에 마지막 측선에 대한 배횡거는 마지막 측선에 대한 조정 경거와 값은 같고 부호는 반대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배횡거를 계산해야 이 배횡거의 총합과 각 측선에 대한 위거 값에 대한 곱일 더했을 때 배면적이 계산이 되는데요. 면적이 2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폐합 트래버스의 면적을 계산할 때는 이 배면적을 배횡거를 이용해서 계산을 해서 절반만 값을 취하면 즉 나누기 2만 하면 이 폐합 트래버스의 면적이 계산하는 된다는 원리를 이용하는 겁니다. 자, 배횡거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배횡거 제일 첫 번째 측선의 배횡거는 뭐랑 같다고 그랬어요? 조정된 경거값과 같다고 그랬죠. 조정된 경거값. 어떻게 돼요? 388.84m가 되겠죠. 그죠? 배면적 값은요. 배면적은 그 측선에 대한 위거 곱하기 해당되는 측선에 대한 배행거에 대한 총합이니까요. 앞서 계산했던 1, 2번 측선에 대한 조정 위거 값과 이 배행거를 곱하는 겁니다. 배행거. 그래서 나오는 값입니다. 부호가 음수가 나오는 경우가 있고 양수가 나오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전혀 상관치 마시고 위거와 경거의 부호를 그대로 적용해서 계산하면 됩니다. 뭐 예를 들어 위거가 마이너스 부호가 나와 있고 경거가 마이너스 부호가 나와 있다. 서로 곱해주면 플러스의 배면적 값이 나오겠죠. 그죠? 자, 2, 3번 측선은요. 요게 더 이제 임의 측선에 대한 배한 거니까요. 자, 임의 측선에 대한 배행거는 전 측선에 대한 배행거 값 얘죠. 얘가 되니까 388.84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전 측선에 대한 경거값 뭐예요? 388.84죠. 다음에 해당되는 측선 그 임의 측선에 대한 경거값 285.14
13이 나오겠죠? 13 하면 1062.81m가 나옵니다. 자, 배 면적은요. 이 2, 3번 직선에 대한 조정된 위거값 있죠? 178.86 곱하기 지금 구했던 해당되는 직선에 대한 배 횡거값을 곱해주면 되고 19,054.20이 됩니다. 자, 그럼 3, 4번 직선 또 어떻게 계산해요? 그쵸? 얘가 그대로 내려오겠죠. 슉 내려오고. 외우기 쉽게 해드릴게요. 전직선에 대한 배운 거였으니까 엄마가 가출했어요. 엄마 가출한 거 제일 겁나는 게 누구예요? 자식이죠. 엄마 배에 딸려있는 자식. 그죠? 여기가 따라 내려오겠죠. 엄마 어디가? 하고 따라오겠죠. 그 다음에 해당되는 직선. 엄마랑 자식이 나갔으면 어떻게 아빠 찾으러 가야 되겠죠. 아빠 숨겨져 있는 아빠, 집 나가 있는 아빠, 집에 안 들어오시는 늦게 들어오시는 아빠 134.96 하면 계산이 편해지죠. 배면적 계산한 건 똑같고요. 그래서 되게 간단하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계산기 실수만 하지 않으시면 돼요. 자, 다 지워보고 깨끗하게 배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2, 3번 직선에 대한 값 계산했고 3, 4번 직선 엄마가 가출했네요. 아빠가 하도 말 안 들어가고 가출했더니 자식 엄마 어디 가요? 딸려나갔죠? 아이고 와이프하고 마누라하고 자식이 어디 갔나? 아빠 찾아가죠? 엄마 자식 아빠 그죠? 그래서 계산한 배행 거 곱하기 해당되는 3, 4번 직선에 대한 조정 위거값을 곱하면 또 해당되는 직선의 배면적이 계산이 되고요. 다음 또 엄마 나갔네요. 또 자식이 가죠. 그대로 따라오죠. 그다음 아빠가 그 해당되는 아빠가 집에 있다가 나오죠.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외울 수 있습니다. 자, 5, 6번 직선, 다시 6, 1번 직선에 대한 배횡거값과 배면적값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 각각 계산한 배면적들이 이렇게 주어질 텐데요. 이 배면적에 대한 총합을 계산해야 됩니다. 면적을 계산하기 위해선 총합을 계산하면 음수부호도 있을 거고 여긴 양수, 양의 부호, 여기는 음수. 전혀 상관없으니까 다 더하시면 됩니다. 더했을 때 다음과 같이 나오게 됩니다. 자, 이게 만약에 다 더했는데 부호가 여기가 음수가 돼 있더라. 음수값의 절대값을 취해서 그 배면적의 값을 2배로 나누면 면적값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면적 A는 지금 배면적을 구한 각 측선에 대한 배면적의 값인 314,499.22 제곱미터를 2등분한 값을 사용하면 되고요.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이 부호가 음수가 되어 있더라. 그러면 절대값을 씌워서 계산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앞서 예제 1번에 해당되는 트래버스의 각과 거리를 측정해서 오차들을 다 조정하고 난 다음에 위거와 경거를 통해서 배횡거법에 의한 배면적을 계산해서 그것을 통해서 해당되는 트래버스의 면적을 계산한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많은 양을 배웠어요. 많은 양을 배웠고 무엇보다도 크게 방위각을 계산하는 데 있어서 그 방위각 계산하는 건 측선의 연장선을 그려서 그림으로 도해적으로 해석해서 계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러려면 연습이 좀 많이 필요하다 라는 거 알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면적을 트래버스의 폐합 트래버스 케이스만 좀 오늘은 다뤄봤습니다. 그래서 위거와 경거를 계산하고 위거 경거 계산 결과에 오차가 포함이 되어 있을 때 그 오차 부분을 이용을 해서 폐합 오차와 폐합 비를 계산하고 그 부분이 허용하는 오차 범위 안에 들었을 경우에 한해서 컴퍼스와 트랜시시란 두 가지 법칙을 적용해서 계산할 수 있더라. 그래서 각각을 조정을 하고 조정된 값을 이용해서 조정된 위거와 조정 경거를 계산하고
합의거 합경거를 통해서 배행거, 배면적을 계산할 수 있더라 라는 내용입니다. 부가적 아까 조금 얘기를 안 드렸던 게 있는데 합의거 합경거 여기서 계산한 결과 있잖아요. 여기 그대로 좌표가 돼요. 예를 들어 1번의 측점이 0,0이라고 예를 들게요. 0,0이다. 그러면 2번 측점은 예로부터 1번으로부터 113.91m가 내려가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렇게 표를 한번 나눠 볼게요. 좌표계를 그려 볼게요. 여기가 100, 여기는 200, 300, 400, 여기는 마이너스 100, 마이너스 200, 마이너스 300, 마이너스 400, 마이너스 100, 마이너스 200, 마이너스 300, 마이너스 400, 그러면 100, 200, 300 이렇게 있다고 합시다. 그럴 때 1번 측점이 예를 들어 0,0이라 할게요. 여기 1번이 있다고 합시다. 1번이 있을 경우 1번으로부터 남쪽으로 113.91, 동쪽으로 한 400 안 되죠? 388.84 정도 가 있는 지점에 뭐가 있어요? 2번 점이 있다는 겁니다. 다음에 여기서부터 64.95가 위로 올라가고요. 1번으로부터 64.95가 1번,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서부터 64.95m 올라가 있고, 동쪽으로는 388보다 더 가 있어요. 673.91이 있어서 이만큼 되어 있네요. 이만큼 가 있을 때 얘가 3번이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4번은 360.80 위로 이만큼 되어 있네요. 위로 360.80만큼 올라가 있고, 동쪽으로는 539점 가 있대요. 요쯤 돼 있네요. 요쯤. 요거가 4번이 될 거고요. 5번은요. 196.49, 200 정도 안 될 거고요. 400.3, 400.6, 403.60 이만큼에 가서 5번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182.95m, 약 200이 안 되고요. 151.75m 요쯤에 가면, 이거를 이제 작도를 하면 여러분들이 모논종이나 또는 설계도면이나 캐드 파일에다 그리면 트래버스에 대한 도면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측점들을 이렇게 선으로 직선으로 연결을 시키면 여러분들이 계산한 합의과 합경거에 의한 트래버스의 도면이 만들어집니다. 이게 합의과 합경거에 대한 내용입니다. 갑자기 생각이 안 했던 게. 자, 그 다음 배행거, 배면적에서 면적 계산하는 방법까지 일련의 작업들을 했고요. 오늘은 폐합 트래버스만 다뤄봤고, 다음 주에는 이제 폐합 트래버스를 면적을 계산하는 방법을 또 다른 방법이 하나 있어요. 그걸 좀 다뤄보도록 하고, 아무래도 많은 문제를 풀어보고, 오늘은 컴퍼스 법칙만 다뤄봤잖아요. 또 이제 트랜시 법칙도 어떻게 적용을 하는지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서요. 두 가지 케이스들을 다음 시간에 한번 직접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풀어보면서 마지막 트래버스에 대한 부분들을 정리하는 단계로 가도록 할게요. 자, 고생했습니다.